바이문의 미술 이야기. 안녕하세요, 문현철입니다. 왔어! 안녕하세요, 문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예고편 올려놓고 업로드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준비라기보다는 좀 겁나서 못했어요. 막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뭐 못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모르겠으니까 겁나고, 근데 뭐 그냥 뭐 별거 있나요? 해보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앞으로 저랑 같이 뭐 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미술 얘기만 하면 좀 지겹고 재미없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앞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사했나요? 저는 문현철이라고 하고 미술을 그냥 좋아하는 여러분의 친구 같은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친구랑 하는 얘기 앞으로 얘기 많이 해봐요, 나랑. 오늘 뭐 하다 왔어요? 원래 사람들 처음 만나면 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지금 거긴 몇 시예요? 막 이거 완전 막 롱디 커플 같은데. 저는 오늘 제가 지금 8월에 오픈하는 전시가 하나 있어요. 뭐 제가 같이 기획에 참여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작가랑 만나서 전시 미팅 하고 왔는데 재밌는 그림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전시에 대해서도 또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도록 할게요. 뭐 했어요? 뭐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은 요즘 시험기간 아니에요? 대학생들? 시험기간이니까 아마도 그냥 공부했겠죠. 시험 잘 봤을지 모르겠네. 혹시 오늘 미술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겠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대부분 화요일에는 미술관 잘 안 가요. 뭐 요일일 뿐만 아니라 그냥 미술관 잘 안 가요. 내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제가 최근에 친구를 만나서 혹시 미술 좋아하냐, 그리고 혹시 최근에 갔다 온 미술 전시회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뭐라고 했더라? 언젠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대답이라서, 그 대답이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게 놀라웠다기보다는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수많은 갤러리가 너무 가깝게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본 전시가 마지막이라니, 이건 사실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처음 만난 친구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뭐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는 왜 미술에 관심이 없을까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는 왜 미술의 재미를 잘 못 느낄까? 사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도 그랬거든. 미술 좀 재미없잖아. 최근에 간 갤러리는 루브르 박물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딱히 안 가게 되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미술이 재미없다라는 어떤 표현을 섞었어요.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 왜 우리는 미술이랑 친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를 혼자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봐요. 어떤지. 내 얘기를 듣고 한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일단 어려운 게, 어떤 비교 대상이 좀 있어야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 적절한 비교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영화랑 음악을 좀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한마디로 내가 질문을 다시 바꿔보면, 왜 영화나 음악보다 우리는 미술이랑 친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영화랑 음악보다 미술에 관심이 없을까? 왜 우리는 영화나 음악보다 미술에 재미를 느끼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의견은 정말 많을 수 있어요. 뭐 누군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이. 근데 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화나 음악보다 미술에 좀 공감을 못하고 있지 않나. 아니, 그림에,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림이라고 할게요. 여기 지금 여기도 걸려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는 말로 그냥 내가 얘기하고 싶은 미술 작품을 정말 다 포함시켜 볼게요. 영화나 노래보다 그림에서 어떤 공감을 잘 못 느끼지 않나. 그래서 재미없고,
그래서 나랑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친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관심도 안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지금부터 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기억에 남는 영화 있어요? 뭐 그게 최근에 본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인상 깊었던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억에 남는 영화, 내가 뭐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영화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억에 남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영화가 뭐였냐면, 별거 아니에요. 봤을 수도 있는데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영화가 기억에 남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극 중에서 정우성의 직업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었고, 극 중에서 손예진의 직업이 패션 디자이너였나 패션 MD였나 그랬을 거예요. 나 지금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전공이 도시공학과여가지고 이 건축과 상당히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그 전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건축학도가 될 줄 알았어, 사실은 그때는. 두 번째, 그 당시에 만나던 친구가 또 패션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우성이라는 게 아니라 묘하게 저 둘의 어떤 상황이 내 상황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 한마디로 공감을 했어요. 그들의 어떤 상황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굉장히 몰입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 둘의 러브 스토리가 마치 내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저 둘이 저렇게 기억을 잃어서 조금 슬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 손예진이 기억을 잃어서 편지를 남기고 떠날 때 그 철수 씨, 그러니까 정우성이 막 오열을 하면서 하는 장면이 너무 공감이 돼서 저는 아직도 그 장면만 보면 계속 울어요. 이미 나는 그 감정을 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영화의 일정 부분 공감을 느끼고 가장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라는 어떤 굉장히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중요한 소재의 영화였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음악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노래, 그냥 생각나는 아무거나 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내가 또 이 얘기를 하려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정승환이라는 가수의 너였다면 이라는 노래였어요. 다른 건 아니고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너였다면 날 사랑했을 텐데. 내가 너였다면, 노래 불러볼까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내가 너였다면 날 사랑했을 텐데. 완전 나르시즘 쩌는 거지. 나를 안 사랑해 너가? 내가 너였다면 당연히 사랑할 텐데. 난 여자로 태어나면 날 사랑할 거야. 약간 물론 그런 코드는 아니에요. 그냥 아마 헤어진 이별 사이에서 내가 너였다면 다시 돌아올 텐데, 혹은 뭔가 왜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까, 뭔가 그런 코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저만의 어떤 코드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땐 조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닐까 싶은데, 만남을 하고 사랑을 하고 또 아쉽게도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당시에 들었던 이별 노래에서 이건 정말 내 노래구나 라고 공감했었던 노래는 하나씩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건 내 얘기 아닐 거야, 분명히. 나는 확신해요. 나는 이별했는데 한 번도 이별 노래를 듣고 이건 뭐 진부한 사랑 얘기야, 뭐 나는 달라, 나는 힘들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저한테. 제가 그분이랑 만나서 어떤 멘탈적으로 어떤 좀 교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영화랑 음악을 얘기했던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술 자체만, 그림 자체만 놓고 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어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이 질문을 위해서 쓸데없는 나의 어떤 과거 경험을 지금까지 경청해줬던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그림에 남는 기억?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습니까? 물론 내가 아까부터 계속 기억에 남는 영화, 기억에 남는 노래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에 남는 노래를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하는 똑똑한 사람들, IQ 150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미 내가 영화 얘기를 할 때부터 내 얘기 안 듣고 계속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멋있어 보이려고 생각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기억에 남는 그림이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내가 기억에 남는 그림 뭐 있지? 기억에 남는 그림 뭐 있지? 막 생각하다가 떠올린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한번 그걸 얘기해 봅시다. 자, 얘기해 봅시다. 뭐예요? 기억에 남는 그림이 뭡니까? 기억에 남는 그림이 뭡니까? 응? 뭐라고요? 응? 뭐라고? 뭐라고? 기억에 남는 그림 뭐라고? 오케이, 좋아요. 기억에 남는 그림을 대답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데 제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뭐 많아야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것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감이라는 코드에서 조금 찾아보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사랑이라는 어떤 키워드에서 굉장히 공감 코드를 형성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키워드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뭐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나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공감 코드를 유발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을 놓고 보면 우리 주변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수없이 접해왔어요. 뭐 노래는 더할 나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랑 노래가 있죠. 근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저도 쉽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그림들을 보고 살지만, 저는 심지어 그림을 매일 보고 살지만 사랑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작품을 최근에 언제 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스쳐봤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그림이 영화나 노래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답하지 못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키워드의 작품이 우리한테 없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친해지지 못하고 재미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사랑에 대한 그림이 없었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랑에 대한 그림을 몰랐을 뿐이에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제가 지금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요? 잠시만요. 짠!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제로퍼제로라는 국내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회화적인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는 제로퍼제로라는 팀이 마더앤도터라는 시리즈로 연작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거는 물론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아니지만 엄마와 아기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사랑이에요, 어쨌든. 또 볼까요? 우와! 짠! 보이시나요? 드디어 우리가 익숙한 사랑이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산드로 키아라는 작가의 Almost a Kiss라는 작품. 일전에 예술전당에서 한번 해당 작가의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작품을 보고 걸어두고 싶어서 이렇게 포스터를 사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사랑에 관련된 그림 몇 가지를 살짝 소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이미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림들은 이미 너무나 많았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좀 오글거리는데 조금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포스터라던가 엽서나 어떤 그림 책이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그때 그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받았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림들을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대부분 기억에서 약간 잊혀졌었던 그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막 쌓여있다가 갑자기 막 나타나는 유물 같은 게 나올 수도 몰라요. 혹시 알아요? 거기에 막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뛴 작가의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찾아봐요. 그러다 보면 우연히 한 명 정도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 여기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 그림을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그림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내가 경험했었던 사랑과 얼마나 닮아있고 혹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나한테 재미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지. 만약에 그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지금 그 그림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처음으로 기억에 남는 그림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게 비단 사랑이 아니더라도 돼요. 아까 말했듯이 뭐 가족이라던가 친구, 반려동물 이런 우리가 일상적인 소재의 그림들,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그 그림들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혹은 그림에 나타난 어떤 소재들 그런 것들이 내 주변의 것들은 아니었을까라고 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이 내게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림 속에 있는 어떤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주인공의 모습이 나랑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짜맞춰가는 퍼즐처럼 맞춰보면 혹시 아나요? 오늘 진짜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림 한 장이 생길지도 모르죠. 뭐 어쨌든 여러분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술에 관심이 없고 친하지 않고 재미없어 하는 이유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랬을 뿐이에요.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한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거나 혹은 저한테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공감대가 또 형성이 돼야 제 이야기가 재밌고 관심도 생길 테니까. 근데 뭐 사람 한 번 봐서 3번 이야기해서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또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또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럼 안녕.